안녕하세요. 통증학과 전문의 유재혁입니다. 교통사고를 겪은 뒤에 목이 뻐근하고 어깨가 결리고 팔까지 저리고 손끝이 찌릿찌릿하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 몸은 예전 같지 않은데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심지어 MRI를 촬영해도 정상입니다. 디스크도 아니고 신경놀림도 없네요. 라는 말만 듣고 나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 순간 환자 입장에서는 정말 당황스럽죠. 분명히 이렇게 아픈데 아무 문제가 없다면 내가 이상한 건가? 내가 예민한 건가? 혹은 정말 정신적인 문제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보상심리 때문 아니야? 같은 말을 들으면 더욱 위축되기도 하죠. 하지만 의사로서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MRI가 정상이더라도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고통은 분명히 실제하는 통증이며 그 원인은 의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교통사고 통증의 원인과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후 가장 흔히 발생하는 손상 중 하나로 바로 편타 손상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건 자동차가 갑자기 급정거하거나 후방에서 충돌할 때 목이 채찍처럼 앞뒤로 휘청거리며 생기는 손상인데요. 이 과정에서 목의 뼈나 디스크에는 이상이 없더라도 경추 주변의 인대나 근육, 근막, 그리고 신경 주변의 연부 조직이 미세하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연부 조직 손상이 고해상도 MRI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MRI는 주로 디스크 탈출이나 뼈의 변화, 신경 압박처럼 구조적 병변을 확인하는 데 특화된 검사이기 때문에 기능적 손상이나 신경계의 과민성 변화, 미세한 염증 반응은 영상으로 포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영상에서 안 보인다고 해서 손상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편타 손상 이후에 환자가 호소하는 통증은 단순한 근육통 수준이 아니며 해부학적으로는 경추 사이사이의 관절, 경추 주변의 근막, 자율신경절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뻐근함을 넘어선 신경성 저림, 감각 이상, 수면장애, 피로감, 심지어 두통이나 어지럼증까지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편타 손상 연관장애라는 개념이 있을 정도로 이 손상은 단순한 목의 염좌가 아닙니다. 캐나다의 퀘벡 태스크포스에서는 이 질환을 0단계부터 4단계까지 분류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편타 손상 연관장애 1, 2단계는 영상검사상 이상이 없지만 명확한 통증과 기능장애가 존재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초기엔 단순한 근육통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경과 근막의 민감성이 증가하고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이 일어나고 중추신경계의 통증 조절 이상까지 발생하면서 통증이 만성화되거나 작은 자극에도 큰 통증을 느끼는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 직후 심한 통증이나 수면장애, 불안감이 있는 환자들은 만성화 위험이 훨씬 높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통증은 신체적, 심리적 요인이 모두 작용하는 생물심리사회적 현상입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이후에 나타난 이 통증은 단순히 심리 탓으로 볼 수 없어요. 사실 중추감작이라는 개념은 뇌와 척수의 통증 조절 회로가 외부 자극에 과도하게 반응하도록 변화하는 상태를 가리키는데요. 이는 기능적 MRI에서 전두엽이나 변형계, 통각 피질 영역의 과활성으로 확인되며 실제로 신경계가 통증을 기억하게 되는 구조적 변화가 동반됩니다. 즉, 뇌의 회로 자체가 바뀌는 생리학적 현상이고 이를 예민하다, 정신적인 문제다 라고 치부하는 것은 치료를 방해하는 잘못된 시각입니다. 영상검사에서 이상은 없지만 환자가 분명한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 우리는 기능적 검사들을 통해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손저림이나 감각 저하가 동반된다면 신경전도 검사나 근전도 검사를 통해 말초신경의 전도 기능을 평가할 수 있고, 목의 움직임에 따라 통증이 심해진다면 근골격계 초음파를 통해 근막이나 근육, 인대의 손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지럼증이나 가슴 두근거림, 불면 등의 자율신경계 증상이 있다면 심박변이도나 양전자 방출 뇌영상, 정량적 뇌파 검사 등을 통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능적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단하면 비로소 MRI나 CT에서 보이지 않았던 진짜 통증의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6에서 8주 이내에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환자가 그렇진 않은데요. 특히 초기 통증이 매우 심하거나 스트레스와 수면 장애가 동반되는 경우에는 신경계가 통증을 학습하게 되며 이로 인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통증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단순 진통제나 물리치료로는 한계가 있으며 신경차단술이나 신경통약제, 통증 조절을 위한 신경계 리셋 치료까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라는 생각으로 방치하면 통증 회로가 뇌에 고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1, 2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정밀한 평가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이후 통증이 있는데 MRI나 엑스레이에서 정상이면 당황스러우시죠? 하지만 그건 단지 보이지 않을 뿐 문제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편타 손상은 영상에선 잘 나타나지 않지만 연부 조직 손상이나 신경과민, 중추감작이나 자율신경 이상이 동반될 수 있고 이로 인한 통증은 분명히 실제합니다. 그 고통은 당신이 예민해서가 아니라 신경계가 실제로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검사에 이상이 없다는데 왜 계속 아프대요? 라는 말에 상처받지 마세요. MRI에서 안 나오는 통증은 가짜 통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진단해야 하는 진짜 통증입니다. 이해받지 못해 힘들었던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과학적이고 근거 있는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통증의학과 전문의 유재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